한국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스포츠에서 함께하는 한국 특집 4대 초람 스페셜 그 마지막 시간 야스포츠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박병진입니다. 해설의 오성규입니다. 네. 자, 마지막 시간이만큼 또 최고의 선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 야스포츠. 정말 당구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최근 야스포츠 샷 따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야스포츠 선수가 워낙 교과서적인 샷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동호인분들도 많이 따라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벌써 이렇게 사르치는 특집이 벌써 이제 마지막 회까지 벌써 와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주위분들이 이 산체스의 1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브롬달, 그리고 그렇죠. 세 번째 지난번에 푸드룸까지 함께 네. 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도 뿌듯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단교 저변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바로 이 사르치랑들이 아주 그 부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죠. 이 그렇습니다. 선수들 뭐 특징이 워낙 다 뚜렷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야스포츠와 함께 하시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또 다른 색다른, 이전 산체스 브롬달 쿠드론과는 다른 색깔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나 싶은데, 여러 가지 좋은 샷들 저희들이 많이 준비했잖아요. 네. 자, 함께 하시면서 당구의 재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대 초랑 스페셜 그 마지막 주인공 야스포츠와의 만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스포츠와 함께하는 시간 바깥으로 돌리기부터 출발을 해보죠. 우리나라의 김성관 선수와 2008년도 월드컵에서 대결할 때 당시의 모습인데요. 자, 저때 32강전에서 김성관 선수가 진짜 간발의 차이로 진짜 아쉽게 졌단 말이에요. 네. 거의 한 경기에서 약간 미스를 하는 바람에 저 경기가 야스포츠 선수한테는 최대의 고비였죠. 자, 지금 저 바깥으로 돌리기 지금 거의 무회전에 가깝게 치는 것 같지만 약간 미세한 회전력을 이용했죠. 그렇습니다. 4대 초랑 스페셜 야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일 시범이 이제 바깥으로 돌리기인데 약간 좀 짧은 쪽 각이네요. 그렇죠. 예. 바깥으로 돌리기 누구나 뭐 쉬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길이 바로 바깥으로 돌리기와 옆으로 돌리기인데 그만큼 이제 두께와 타점의 조합 그리고 각에 따라서 그 회전력에 따른 그 변화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첫 번째 입사각에서 회전력 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절을 잘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예.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손자리에서 어느 정도 치면 되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꼼꼼히 이동을 해가면서 한번 이동을 해보죠. 네. 자, 꼼꼼히 이동을 해가면서 자, 내공이 출발했을 때 맞아서 세 번째 쿠션은 어디쯤 맞아야지 이 공을 맞아야 될지 이 들어가는 입사각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거기서 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사각에서 봐서 어디 떨어야 될지 물론 시스템을 안다면은 뭐 그걸 이용해도 되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감각적으로 정해놓고 제가 봐서 이 정도에 떨어뜨리게 되면 맞을 것 같고, 이 정도. 네 거기 떨어지면은 안 맞죠. 이제 여기서 보면 다르죠.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찍은 데는 한번 여기라고 있죠. 예.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지금 회전이 거의 없어서 올 텐데 맞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이 정도 맞아요. 거기서 봤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라, 요 정도는 맞아야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여길 겨냥하고서 조금만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당연히 안 맞겠죠. 예. 물론 여길 겨냥해서 조금 아래 맞거나 위에 맞았을 때 이제 득점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치기 좋은 두께를 설정해서 내가 치기 좋은 두께에서 생기는 분리각이 어딘지 네. 결정을 하고 그 분리각에서 회전력을 얼만큼 써야지 두 번째 쿠션 어딜 맞고 내가 경험한 세 번째 쿠션을 맞을 건지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두께, 타점, 타법까지 그러한 결정들을 다 만들어낸 다음에 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야스포츠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시장 스페셜 마지막 야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야스포츠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당구를 배우는 과정에서 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설계 과정 자체, 네. 이러한 과정들을 꼭 거치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당구를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실력이 늘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짧게인데요. 한번 역시 바깥으로 돌리기니까 성민 씨가 해봐야겠죠?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결정한 여기를 향해서 네. 자, 첫 번째 쿠션 편한 두께에서 어디로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회전력으로 조절할 것인지. 자, 겨냥한 대로 갔어요. 자, 조금 위에 맞았는데 네, 예. 그만큼 빠졌네요. 잘 쳤어요, 지금. 겨냥을 여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 위에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잘했어요, 지금 상당히. 네. 네. 지금 저희가 이런 그래도 설계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가 오차 범위가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봤던 거랑 달리 저희 가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 쿠션 맞추는 거를 저도 저기를 정해놓고선 거길 보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슷하게 그렇죠. 네, 잘했어요. 선수들이 바로 실수를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차 이런 범위. 이유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 네. 지금 관전 포인트의 힘안배와 포지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 딱 맞는 얘기 같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짧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지금 3쿠션 C를 결정을 해놓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목적볼 맞춘 이후에 가기 좋은 두께 그 두께에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타점을 설정하는 것이 이 공 모양에서의 포인트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바깥으로 돌리기인데요. 야스퍼스가 길게 성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뭐 저런 바깥으로 돌리기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큐 각도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보세요. 지금 브릿지가 약간 지금 레일에 써야 되기 때문에 큐 각도를 좀 위를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나 타점에 대해서 뭔가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자칫 오히려 길게 빠질 수가 있는 공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짧게 빠질 경우보다는 길게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내공이 또 레일에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칠 수 있는 브릿지의 모양, 만들 수 있는 브릿지 모양 그 상황에 따라서 큐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큐 각도에 대해서 반드시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브릿지하고의 이제 그런 조합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나와 있는 공인데, 맞출 수 있는 공인데, 브리스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면 변화도 좀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브릿지가 이제 약간 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회전력이 많이 작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스피드를 좀 더 내서 지금 각도를 좀 더 만들어냈죠. 네. 자, 지금 전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또 여기 나름대로 조금 전과 다른 점도 있죠. 네, 지금은 밖으로 돌리기는 뭐 아주 기본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타점을 저 위치에서 어떻게 쓰느냐. 방금 전 모양이랑 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점을 상, 중, 하에 따라서 똑같은 두께와 똑같은 스트로크를 쳤을 때 지금 올 수 있는 길들이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 뭐 키스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물론 지금 얇게 맞아가지고 좀 포지션이 조금은 애매해졌지만 뭐 밖으로 돌리기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이죠. 그렇습니다. 참 끝까지 공을 써 눈을 떼지 않는 야스퍼스. 진영도 상당히 강한 선수가 되겠고요. 지금도 이 자. 포지션에 대한 것을 상당히 염두를 해뒀던 것 같고. 그렇죠. 예. 맞을 만큼 맞거나 지금 빨간색 공을 밀고 들어갔다면은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바깥으로 돌리기 뭐 계속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타점에 의한 뭐 공의 성공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포지션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공은 뭐 득점 확률이 일단 높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자 포지션 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상중하 타점과 좌우 회전력을 약간 조절하는 그런 타점에 의한 그런 공의 변화가 달라지는 부분을 평소에 익혀놓는 것이 중요하죠. 자, 다음 바깥으로 돌리기 내용인데요. 자,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은 대회전을 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딱 들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문제 저게
대회전이 지금 이목적구가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지는 위치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목적구를 컨트롤하면서 돌릴 때 정확한 각도를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서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야스퍼스 선수가 일단은 키스가 빠질 수 있는 두께에서 직접 가까운 진로를 선택을 했죠. 보시죠. 헤드넥이 끝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적구 성공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 두께에서 첫 번째 쿠션까지는 길각대로 가고, 그 다음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가면서 그 지금 친 끌어치기 타점, 저 타점에 작용을 해서 각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네. 자, 정확하죠. 네. 네. 야스퍼스 선수도 저렇게 감각적인 샷을 뭐 때로는 시도를 하네요. 네. 네. 다점과 스피드에 따른 각 변화에 상당히 좀 유의를 네. 해야 되고요. 뭐, 키스는 이제 앞쪽으로 빠졌고요. 그렇죠. 이 공에서 이제 주 포인트는 선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가까운 진로에서 선택을 했다는 게 주 포인트죠. 네. 자, 이번에도 이제 두홍 안부 선수와 경기를 펼쳤던 장면인데요. 자, 밖으로 돌리기 많이 나오죠? 네. 네. 이번 특히 야스퍼스 선수 밖으로 돌리기 많이 보여주는 이유가, 야스퍼스 선수가 아주, 포지션이며, 뭐 득점 방법이며, 아주 뭐 교과서적인 부분을 아주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네. 지금도 밖으로 돌리기, 저 빨간색 공을, 자, 오른쪽 장축부터 맞춰서 대회전 시켜서 다시 포지션 시키는, 자, 고두께, 그리고, 득점할 수 있는, 타점. 네. 정확하죠? 저럴 때 정확하게 성공하죠. 예. 지난번 뭐 쿠드롱 선수 바깥으로 돌리기에서 나왔지만 조금 더 억각으로 서 있으면은 회전력을 좀 빼는 것이 유리하고, 뭐 지금 정도면은 회전력을 이제 다 쓰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공 위치에 따라서 같은 바깥으로 돌리기라고 하더라도 키스는 방법,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족구의 움직임이라든가 두께는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바깥으로 돌리기. 자, 일단은 야스퍼 선수가 어떻게 선택을 하나 보시죠. 네, 뭐 비켜치기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얇게 쳐가지고 보는 공이 아니라, 자, 일목적구를 밑으로 내리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공이 돌아 나오고, 네, 저렇게 짧게. 자, 포인트는 저렇게 이제 첫 번째 쿠션을 맞은 이후로 두 번째 쿠션을 향해서 갈 때, 네. 자칫 밀려가지고 길게 되거나, 또 회전을 너무 잘못 써가지고 너무 짧게 가거나, 이제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의 그 떨어뜨린 각에 따라서의 변화도 좀 저희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바깥으로 돌리기였습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돌리기 7번째 공인데요. 자, 이 공도 참 야스퍼스 선수가 아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꼼꼼히 살펴보는데, 자, 문제는 지금 저 공의 위치가 얇게 쳤을 때 키스가 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를 판단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죠. 자,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이거를, 자, 저 두껍게 칠 줄은 몰랐어요. 네. 자, 두껍게 쳐가지고, 키스를 이렇게 해서 빼네요. 그러니까요. 네. 1점. 야스퍼스 선수가 순간순간 그 상황에 대한 그 판단 능력이 그렇죠.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일적구를 이렇게 뺄 줄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냥 얇게 치려고만 시도를 하겠죠. 네. 자, 이번에도 바깥으로 돌리기인데, 저도 이걸 보고 저희 예상과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네, 참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판별 능력인데, 네. 자, 좀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분명히 이 공을 얇게 쳐가지고 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두껍게 쳐서 이렇게 먼저 보내고 내 공이 뒤따라서 나중에 가는. 네.
보통 그런 유형들을 생각했는데 야스퍼스 선수 지금 이거를 흰 공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노란 공이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공의 위치가 이렇게 약간 억각이냐 일직선이냐 이쪽이냐에 따라서 그런 선택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미세한 그 몇 미리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선택이 달라지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박상현 캐스터 아까 처음 봤을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죠. 네. 네, 한번 쳐보죠. 예. 이제 방법을 아니까 대신 두껍게 쳐서 인공을 여기로 보내되 대신 내공의 각도를 만들려면 회전을 좀 줄여야겠죠. 그렇죠. 네, 쳐보시죠. 자, 일단은 맞으러 오네요. 일단은 뭐 지금 굉장히 스피드 있게 쳤는데 네.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의 변화가 이제 내공이 변화할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너무 이제 빠르게 가다 보니까 변화를 못했죠. 예.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반대편 쪽에 포지션 시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돌려서 바깥으로 돌리기를 또 만들 수 있다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맞추는 자체에 포인트를 많이 둔 그런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한 가지 포지션도 여러 가지 방법을, 그 다음에 또 공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그것까지 다 짚어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리쿠션 경기가 어려우면서도 바로 재밌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자, 지금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봐도 저도 처음에도 이 야스퍼스의 공을 보고 놀랐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랬는지 시범을 보이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역시 야스퍼스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뭐 처음으로 계속 보시고 있는 바깥으로 들어오기도 그렇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과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도 당구를 막 뭐 한참 즐길 때 저런 공들을 그냥 얇게 쳐가지고 키스를 낸 적이 상당히 많죠. 네. 예, 그렇다고 저걸 지금처럼 두껍게 치면은 키스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시도 자체를 못했는데 뭐 지금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네. 이런 공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저런 이제 등 쿠션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야스퍼 선수가 툭 치듯이 타격을 했죠. 뭐 저런 부분들을 사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거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스트로크의 그 짧게 나가거나 부드럽게 나가거나 하는 그 그렇죠. 차이에 따라서 생기는 그 구름 관성만 조금만 억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사각 관상만 만든다면은 뭐 진로를 만드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군요. 네, 아주 자연스럽죠. 네. 자, 지금 뭐 딩쿠션을 뭐 지도하는 경우가 또 많죠. 보통 많이들 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공부터 쳤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진로를 얻을 수 있는 각도였죠. 거기다가 뭐 일목적구 노란색 공을 반대편 코너에서 약간 올라온 그 장축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 사이에다가 포지션 시키는 그런 모습. 아주 제일 좋은 위치에다가 포지션을 시켰죠. 네. 자, 김경일 선수의 결승전 모습이죠. 네. 아쉬웠어요, 김명희 선수도요. 하지만 네. 야스퍼스가 너무 잘 쳤습니다. 네, 절대 뭐 야스퍼스 선수 뭐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입사각 관삭을 이용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쿠션에서의 각도 변화는 약간의 그 회전력을 약간 밀리는 것을 이용했네요. 그렇죠. 네. 보세요. 자연스럽게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모양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짧은 각도에서도 충분히 올라오죠. 자연스럽게 예. 바깥으로 돌리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 보통의 경우에 저런 공이 생기면은 쓰리 쿠션을 많이 쳐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진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런 공들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 다만 이제 맞는 두께에 따라서 지금 오히려 지금 저 타점이 약간 왼쪽으로 가 있죠. 지금 오른쪽 두께 맞추면서 생기는 마이너스 회전력이 생기는 부분을 상쇄를 약간 시키기 위해서 약간 뭐 반팁이나 한 팁 정도는 오히려 플러스를 쓰는 것이 입사각 반사가 이루어지는 데 유리할 수 있죠. 그렇군요. 팁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야스퍼스와 함께 옆으로 돌리기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이 옆으로 돌리기. 자, 이거를 전 야스퍼스 선수가 저거 두께 맞추는 거 보세요. 네. 야스퍼스 선수가 테이블 파악을 확실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본입니다. 네. 지금은 저 각도에서 만약에 저 빨간 공을 직접 안 맞고 빠지고 앞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자연스럽게 각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두께만 잘 맞춰놓으면은 지금 득점 확률 자체는 2길짜리 공이었죠. 자, 한번 들어가죠. 시범을 한번 보죠. 예. 자, 이제 야스퍼스와 함께하는 옆으로 돌리기네요. 그렇죠. 네. 네. 이 공도 참 재밌는 공이에요. 자, 이유가 있죠. 일단 얇게 쳐야 되는데 네. 그냥 얇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점을 어떻게 쓰느냐, 타법을 어떻게 하느냐, 또 왜 이거를 얇게 쳐서 옆으로 돌리기를 선택했는지, 네. 그것도 짧게나 직접을 갔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의아했던 게 옆으로 돌리기 친다면은 얇게 보더라도 길게 가서 뒤로 원쿠션 그렇죠. 투쿠션 꺾쿠션으로 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일목적구를 조금 더 두껍게 쳐서 어떻게 보면 더 편한 두께죠. 네. 길게 치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일목적구가 지금 레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항상 붙어 있는 공을 컨트롤할 때는 내 공이 가면서 생기는 그 구름 관성 때문에 휘어지는 현상. 조금 더 길게 그렇죠. 되죠, 예. 네, 그런 현상들을 참 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아예 얇게 쳐가지고 조금 짧으면은 짧게, 조금 길면은 직접. 그러니까 득점 확률을 지금 이렇게 본 거죠, 지금. 네. 왜냐면 그리고 거기다가 야스퍼스 선수가 회전을 거의 안 주고 쳤어요. 네. 네. 상단 타점으로 짧고 스피드 있게 여기서 얇게 맞고서 최대한 짧아질 수 있도록. 예. 지금 이 공은 아무리 얇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짧게 빠지긴 어려운 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짧은 쪽으로 득점 확률을 만들어낸 거죠. 네. 자, 한번 쳐볼까요? 예. 네. 예, 맞았습니다. 어렵게 만드네요. 그런데 뭐 저도 이런 곡은 진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면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죠. 붙어 있기 네. 때문에 길게 가도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짧게 하니까 지금 뭐 옆으로 예를 들어서 맞지 않았더라도 뒤로도 또 확률이 있었던 공이었었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회전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거의 회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짧게 안쪽으로만 맞게 되면은 입사각 반사각으로 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리버스 핸드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은 회전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사각 반사각대로 나오면서 맞는 공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든 길게든 이제 좀 확률이 있지만 일단은 이 첫 번째 공 자체를 얇게 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얇게 쳤을 때 그 스트로크는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네, 일단은 스트로크가 짧고 가볍고 스피드 있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쿠션을 맞으면서 거기서 이제 반발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바로 나와야 되기 올라가야 때문에 되는 그렇죠. 거겠네. 예. 그 두께 자체가 좀이라도 두꺼워져 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휘는 현상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스트로크가 이렇게 얇게 치는 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기본기 문제죠. 아, 네, 뭐 야스퍼스 선수 워낙 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쳐내네. 네.
까다로운 공입니다. 무회전으로 옆으로 돌리기. 그렇죠. 지금 무회전 가까운 타점을 쓴 이유가 일단 두께 맞추는 자체가 회전을 적게 줘야지만이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각도 자체가 회전을 쓰든 안 쓰든 그 다음 각도가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회전을 쳤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각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무회전 옆 돌리기 야스퍼스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도 계속해서 옆으로 돌리기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적구가 레일에 약간 좀 붙어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저런 공들을 지금 득점 확률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죠. 자, 스핀샷. 물론 뭐 아주 그 느리게 오는 스핀샷은 아니었지만 조금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회전력을 살려서, 자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쿠션에서 이제 회전력이 많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바로 이제 공의 이제 회전력에 따라서 입사각에 따라서 득점 확률을 다르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흔히 이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적용을 시켜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스트로크가 본인이 어느 정도의 회전으로 어디에 팁을 줘야 따라서 떨어지는 곳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타점의 높낮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면서 네. 두 번째 쿠션의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쿠션 내에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째 쿠션의 위치를 잘 미리 정해놓고 거기다 보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계속해서 옆으로 돌리기 함께 할 텐데요. 지금 같은 옆으로 돌리기, 길게 치느냐, 아니면 짧게 치느냐, 이 정해놓고 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애매하게 쳐서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쿠드롱 선수가 쳤던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공이 완전히 레일에 붙어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타점을 조금만 아래로 조절을 해가지고 짧게, 지금 뭐 키스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는 짧게 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공이었네요. 네, 야스퍼 선수 뭐 정확도가 별명이 줄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정확도가 뭐 아주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께 자체가 그렇게 두꺼운 두께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점을 많이 내릴 필요까지는 없었네요. 네, 약간만 내려서 공의 각대로 움직여서 갈 수 있게. 네, 좀 더 두껍게 친다 그러면은 저공 같은 경우도 타점을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짧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저 길 자체는 두 번째 쿠션, 세 번째 쿠션만 잘 파악을 해서 그걸로 보내는 시도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포인트에 나왔듯이 붙어있는 공 컨트롤할 때 타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지금 같은 포지션에서 옆으로 돌리기를 이제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옆으로 돌리기를, 자, 이거를 과연 만들어내는 각도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키스 타이밍과 포지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스퍼 선수가 고민한 거겠죠. 네. 자, 좋아요. 뭐 포지션도 포지션까지 네. 했고요. 야스퍼 선수가 지금 거의 회전을 약간 미세하게 그 마이너스 회전에 가까운 타점을 썼어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사각 반사각을 이용해서 키스도 완벽히 뺐고, 한번 보죠. 자, 지금도 옆으로 돌리기인데 상당히 긴 각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조금만 이쪽으로 와 있었다 그러면 대회전을 쳐도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쪽 옆으로 돌리기 긴 쪽으로 치는 것이 일단 진로 자체가 자연스럽죠. 네. 뭐 다른 것은 칠 길이 없는데, 문제는 이 공을 쳐서 회전을 얼만큼 써서 치느냐. 보통은 이 목적구가 이쪽으로 좀 나와 있다 그러면 회전을 좀 써서 두께 조절해서 이 부분을 맞춰서 오면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회전을 다 쓰게 되면 자칫 공이 이렇게 와서 짧게 빠지죠. 짧아지는 경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편한 두께에서 여기서 이제 키스를 빼지만 그 다음에 회전력, 내공의 회전력 조절도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형님 씨 한번 쳐볼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와, 성공률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원칙보다 살짝 좀 더 준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면을 네. 이렇게 따라서 그대로 그냥 큐를 쭉 넣는다고 저기 네. 마지막 각을 보고 넣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나름대로의 참 그 노하우가 그래도 잘 자리 잡혀 있어요. 네, 그동안 좀 숨어서 연습을 한 효과가 좀 나는군요. 예. 네. 근데 여기서의 가장 저희들이 많이 알아야 될 중요한 가장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두께하고의 타점의 조합이죠. 어차피 뭐 이제 그 긴각으로 보냈을 때 그냥 무회전으로 치는 게 아니라 회전력을 조절을 해가지고 보내기 좋은 두께에서 회전력 조절로 각도를 또 만들어내는 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분을 정확하게 이제 조합시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포지션의 공을 며칠 전에 연습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긴 각들이 팁 조절을 제대로 하고 키스타임만 빼게 되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더군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두께만 맞춰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다 맞는 공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의외적으로 이제 뭐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한 경우가 간혹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야스퍼 선수가 지금 쳤던 공 자체가 조금 더 지금 그림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회전력을 오히려 지금 무회전이라든지 약간 더 마이너스 회전을 써야지만이 저 각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자, 이번에 또 아주 어려운 공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자, 옆으로 돌리기입니다. 옆으로 돌리기인데 어떻게 옆으로 돌리는지 한번 잘 보시죠. 자, 저 가까운 공을 지금 컨트롤하는 거 보세요. 네. 완전히 끌어서 지금 옆으로 돌리기. 더군다나 그것도 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저 빨간색 공이 움직여서 가는 위치, 포지션까지. 자, 이목적구를 지금 몰고 들어가게 되면은 바깥으로 돌리기나 비껴치기가 편하게 나오는 공이죠. 네. 자, 지금 같은 경우 키스 빨간색 공을 이적구의 앞쪽으로 빼서 코너 쪽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저 빨간색 공이 이 장축과 장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오른쪽 아래쪽 부분에서 이제 포지션이 되면서 또 야스퍼 선수의 노란색 공은 자 길게 자 저렇게 짧은 각도에서 짧은 거리에서 공 각도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컨트롤 능력이 야스퍼 선수도 뭐 쿠드롱 선수 못지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대단한 그런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네. (4대) 천왕 스페셜 띵 야스퍼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공배볼 공은 대회전인데요. 자, 저 사이로 키스 빠지는 모습. 자, 스피스 있나요? 자, 성공했어요. 예. 자, 저 키스 빠지는 모습 보세요. 네. 포켓볼 선수를 해야 될 만큼 아주 정확도가 높습니다. 네. 힘이 끝까지 살아있죠.
보통 이제 저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리각을 90도라고 생각을 하고, 일목적구와의 두께하고 의 조합을 생각하면은, 저런 키스 빼는 장면도 한 번만 보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저 동호인분들도 뭐 편하게 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자, 대회전. 무엇보다도 이 키스를 피해서 득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1족구를 2족구와 레일의 사이로 뺐는데,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지금 그래야지만이 지금 대회전을 시킬 수 있는 두께가 나오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렇게 키스를 뺄 때, 두께를 잘 잡았는데 생각대로 두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회전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강하게 쳐야 되고 또 회전력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쿼트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두께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조금은 예상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도 야스퍼스가 대회전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자, 저런 대회전,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대회전인데, 네. 중요한 건 조금도 지금 타점하고 두께의 조합이죠. 자, 정확해요. 네. 네. 사실은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좀 많이 쓰면은, 포지션도, 조금 더 밖으로 돌리기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야스퍼 선수, 자, 코너 쪽에서 리버스 핸드로 빨간색 공을 올려가지고, 다음 공 모양이 그리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안으로 돌리기인데,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대회전이죠. 예. 무엇보다도 1족구와의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멀어요. 예. 네,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특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은 평범한 대회전인 것 같지만 저렇게 일목적구가 레일에 가깝게 있을 때 더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네. 지금 저 경우도 지금 레일에 가깝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리상의 구름과 영향을 받는 거리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점을 회전을 오른쪽으로 얼마 쓰는지 그 다음에 두께를 어느 두께를 쳐야 되는지 그런 조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네. 또 내공을 컨트롤할 때 있어서의 회전력과 그 다음에 큐각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보세요. 자,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지금 요 거리에서 브릿지를 이렇게 잡고 치게 되면은 큐가 지금 들린 상태에서 그렇죠. 자, 회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좀 밀리겠죠? 이렇게 커브가 생깁니다. 아, 커브가 생기네요. 그렇죠. 공이 이런 식으로 휘어가기 때문에 그 휘어가는 부분에 대한 두께를 잡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가급적 수평을 해가지고 회전도 필요한 만큼의 한 팁이나 두 팁, 그만큼 회전력에서 맞는 두께의 조합을 찾는 거죠. 네. 네, 성민 씨가 한번 해보죠. 상당히, 네. 일족과의 거리가 멀어서 쉽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한 원팁 정도로 해서 네. 중간 정도에서 약간 좀 내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간 살짝 밑을 주고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되고 약간 위에서 공의 밀리는 현상은 약간 이용해서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잘 치셨어요. 지금 이제, 일목적구를 어느 정도 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네. 자, 이번엔 한번 위에 타점을 한번 쳐보시죠. 위에 타점. 위 타점으로, 예. 네, 그냥 지금처럼 변하는 확률을 이용해서, 자, 그 대신 두께를 조금 더 얇게, 회전도 네. 조금 더 쓰시고, 네,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그대로, 그렇죠. 이제 위에 타점에서 두껍게 맞아버리면은 이런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생겼고요. 그렇죠. 조금 더 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회전을 한 틱 정도만 쓰시고. 네.
좋아요. 자, 그렇죠. 네, 아주 잘 쳤어요. 아. 네, 이야. 오늘 참 전체적으로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점이 생기는 게, 네. 저렇게 먼 거리에 있고 붙어있을 때는 살짝 제가 알기에는 약간 좀 밑에, 타점을 줘서 약간 좀 스피드하게 나간다고 저는 많이 쳤었거든요. 그렇죠. 예. 붙어 있는 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 밀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은 오로지 내공의 타점을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굴러가는 힘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면서 얇은 두께에서 그 밀리는 힘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아. 그 조합은 서로 다를 뿐이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이용하냐는 뭐 이제 플레이어가 판단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도 더군다나 자신 있는 타점을 또 선택을 하는 그렇죠. 그렇군요. 예. 뭐 타점이 또 위에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 자, 대회전. 저런 모양에서 뭐 지금 빨간색 공이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먼 거리이고 그래도 레일에 가깝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밀리는 구름 관성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점과 두께 조합이 그리고 이 타점과 두께 조합이라는 게 가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쉽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일적구일수록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또 특히 내공이 레일에서 저렇게 약간 애매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브릿지를 편하게 한다고 해서 추각도가 들려버리면은 저 공 일목적구의 두께를 맞추기가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네. 자,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짧게 갈까요? 자, 대회전 시도했네요. 짧게 성공할 것 같은데요.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대회전도 네, 많이들 편하게 치실 수 있는 공입니다. 네. 다만 조금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회전력과 그다음에 이제 일목적구의 두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키스와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만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는 공이죠. 네. 그렇죠. 저 첫 번째 목적구를 맞고 자, 첫 번째 쿠션을 향해서 가는 저 각도가 약 45도 정도의 각도가 회전력에 따라서 그 올라오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뭐 조절을 조금 무회전을 쓰든 한 팁을 쓰든 뭐 맥시멈을 쓰든 그런 부분만 조절하면은 그 다음 대회전이 길게 짧게가 다 조절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도 대회전인데요. 안으로 돌릴 것으로 보여요. 네, 대회전 뭐 지금 대회전은 뭐 회전력 들어가는 입사각에 따라서 이제 회전력만 잘 결정을 하면은 뭐 득점 확률이 좀 높은 위치에 이적구가 서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저 빨간색 공이 저렇게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공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세요. 저렇게 움직이는 동안 상대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이고 저것도 득점되면서 지금 7점째였거든요. 자, 7점 맞으면서 다음 점수인 8점이 예약이 된 게 벌써 그 포르투 선수한테는 뭐 눈앞에 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심리적인 데미지가 훨씬 더 큰 그런 영향력이 있는 공이었죠. 이 1점이 아니라는 걸 아주 그냥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렇게 다음 공 포지션 자체가 상대편한테 그 주는 데미지가 상당히 커요. 네. 자, 보세요. 일단은 뭐 아주 얇게 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입사가 저 각도에서는 뭐 물론 시스템이 거미줄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타점 조절로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얼마든지 감각적으로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회전력을 어느 정도 써야지 그렇죠. 저렇게 돌아서 올 수 있는지는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시범인데요. 이것도 대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저거예요. 지금
장축은 맞지 않고 네. 자, 일목적과 중장축 쪽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축 쪽은 맞지도 않고 바로 단축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장축을 태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내다 보면은 키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목적구를 향해서 맞추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자, 그것도 다시 또 정확하게 득점이 되면서 또 포지션. 야스퍼 선수. 예. 기본구에 상당히 능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야스퍼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 흰 공을 맞고 난 첫 번째 쿠션. 저 첫 번째 쿠션을 출발 위치로 생각을 하고서 뭐 시스템, 5&1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음 쿠션을 어디로 보내면은 저 공이 맞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도 계속해서 대회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대회전을 좀 잘 봐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것도 뭐 키스 빼는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공인데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자 프롬다 선수도 뒤에서 지금 저 인간 도대체 또 뭘 치려고 하는 건지 네. 한번 보시죠. 네. 자 아니, 키스를 저쪽으로 저 의도하고 사이로 뺐다는 건데요. 그렇죠. 자 프롬다 선수 결국은 네가 그렇게 쳐내는구나. 자, 저 사이로 키스를 빼고 그 다음에 짧게. 네. 물론 뭐 키스를 빼면은 나머지는 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모양이지만 저렇게 강하게 치면서 회전력도 맥시멈으로 치면서 저 원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낸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된 스트로크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두께 자체가 정확하다는 얘기죠. 네. 무엇보다도 키스를 어떻게 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키스를 레일 쪽, 이 안쪽으로 이적구와의 다음이 없이 빼냈고요. 그리고 짧게 성공을 했었는데요. 네. 역시 공의 컨트롤에 있어서 또 야스퍼스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네, 지금 두께 자체가 키스에 대한 에러 마진이 한 0.5cm도 안 됐어요. 네. 자, 이제 야스퍼스와 함께하는 대회도 마지막 공이 될 텐데요. 자, 지금 대회전은 뭐 짧게 만들기도 애매하고 길게 치기도 애매하고 상당히 위치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길게 만들어내네요. 네. 첫 번째 들어가는 입자각 자체가 그 회전력 조절로 그 다음 각을 바꿀 수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거의 무회전으로 자, 지금 마지막 결승전 마지막 5세트에서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해내네요. 지금 마지막 더군다나 5세트고 야스퍼스가 이걸 해내면서 큐를 김경 선수 앞에서 불끈 잡았었어요. 예. 그만큼 이 샷 하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지금 회전력 조절로 정확하죠? 이번에는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 대회전 물론 저 빨간색 공이 코너 근처에 있다면 훨씬 더 쉽겠는데 그렇죠. 자, 문제는 저렇게 애매하게 서 있을 때가 문제죠. 더군다나 이거를 네. 길게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저 위치가 좀 짧게 치기도 애매하지만 강하게 치면서 각도를 짧게 만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은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일단은 가급적 적은 힘, 뭐 변화 없는 타점, 두께도 회전 두께. 예.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야스퍼스 선수 지금 아주 강하게 쳐가지고 짧게 치는 것보다는 편하게 칠 수 있는 두께 범위 내에서 회전력 주도만 약간 해가지고 길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볼까요? 길게 쳤을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출발점을 저 위치로 보면 됩니다. 네. 자, 저거 코너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 그 부분에서 여기 어디로 오면은 저기로 돌아갈 것인지 시스템을 아시는 분이라면 50 몇 세트 한 52, 3쯤에서 뭐 한 10, 한 3, 요 부분 10에서 15 사이 부분으로 오게 되면은 이쪽 40,
45 사이 부분을 맞고 예. 지금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 수 있는 타점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나오나요? 간신히 맞았네요. 예.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일본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각이 정확하게 형성되는 것보다도, 원쿠션, 투쿠션 만나면 좀 이렇게 흘러내려오네요. 그렇죠. 지금 일부러 이제 회전력 조절을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무회전이라든지 약간 역회전을 사용해서 지금 각도를 만들어낸 거죠. 예. 네, 그리고 일목적구가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뭐 조단으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리버스 핸드로 올라와서 지금 이쪽으로 포지션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공이 이쪽을 빨간색 공을 치고 안으로 몰고 들어갔다면은 비껴치기라든지 바깥으로 돌리기가 또 나오는 포지션이 거예요. 나오죠. 네, 예. 이 포지션까지 다 보고 치는 공이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공도, 뭐라 그럴까. 그렇게 쉬운 곡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물론 네. 뭐 지금 라스퍼스 선수가 친 공과 약간은 지금 뭐 위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네. 네, 지금 어쨌든 중요한 주제는 지금 회전을 주고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네. 회전력을 뭐 잡는다고 그러죠. 조절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으로 가는 각도를 바꿔주는 게 관전 포인트죠. 네. 사대천왕 스페셜 야스포스와 함께하는 시간, 이제 비껴치기 샷을 한번 볼까요? 자, 흔히들 저런 모양을 일반적으로 클럽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머지 3점 이런 건 어디다 그러나요? 속으로 뭐 짱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뭐 장골인이라는 그 중국인을 비하하는 그런 옛날 그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당구 용어로까지 정착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저 공도 비껴치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네. 네. 자, 지금 굉장한 예각에서 미세한 회전력 조절로 지금 각도를 만들어내서 입사각 반사각으로 지금 저런 공들의 특징을 보면요. 보세요. 네. 첫 번째 쿠션에서 각도를 꺾은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거의 자연스럽게 그냥 공이 가는 그 흘러가는 흐름대로 입사각 반사각대로 가는 거죠. 저도 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각을 나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쿠션에 웨이를 맞게 되면 세 번째는 웬만하면 다 내려오더군요. 근데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이 팁 조절 같았었거든요. 그렇죠. 저기서 이제 그 팁과 두께의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쿠션으로 오는 각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하면은 뭐 그 다음에 뭐 진로는 돼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도 이제 비껴치기 해야 될 텐데요. 이번 2008년 월드컵 두홍 선수와 대결에서 나왔던 샷입니다. 자, 앞에 그 장면이랑 거의 뭐 비슷한 장면이죠. 네. 다만 이제 그 앞에 장면에서 회전력을 좀 많이 썼지만 지금 요번 장면에서는 회전력을 편한 두께가 나왔기 때문에 자, 회전력을 좀 덜 썼죠. 예. 지금은 뭐 한 두 팁 정도를 썼다고 하면 되겠죠. 네. 앞에 공은 뭐 거의 한 세 팁 이상을 쓴 거고요. 네. 자, 이번에는 비껴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흔히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다른 건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편한 두께와 타점의 조합입니다. 네. 보통의 경우 시스템을 이제 좀 단조롭게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해진 코스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내 공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보내기 쉬운 자리가 다 다릅니다. 네. 보내긴 쉬운 자리를 결정을 해놓고 거기서 회전력으로 각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군요. 물론 이 공이 레일에 가깝게 있다면 회전력을 많이 쓰는 게 유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회전력을 좀 적게 쓰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치기 좋은 두께. 지금 이 공 같은 경우는 일목적과 이렇게 가기가 좋죠. 예.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회전력을 얼만큼 써야지 저렇게 갈 것인지 네.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네. 좀 세게 쳤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켜치기가 지금처럼 가는 것 때, 지금처럼 있을 때는 저는 회전을 최대한 좀 적게 덜 써서 네. 그대로 포인트를 보고 내려오게끔 이렇게 쭉 많이 치거든요. 그거랑은 뭐 본인이 잘 제가 치는 걸로 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자신 있다면 그렇게 쳐도 되는데 네. 문제는 항상 이제 그 비껴치기에서 두께 문제입니다. 두께를 내가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두께 범위 내에서 타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네.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더 높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비껴치기 경우는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이 공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은 누구나 칠 수 있는 공이죠. 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 뭐, 편한 두께에서 가능한 타점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렇죠. 앞서 봤던 것은 뭐, 약간 외줄도 가깝게 있었고, 또 이렇게 긴 각으로 내려왔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전에 의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목적구가 위치가 또 레일에 너무 가깝게 있다 그러면은 편한 두께보다도 회전력을 살리는 쪽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목적구가 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또 회전력을 가능한 죽여서 공이 좀 서서 올라오게 네,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또 있죠. 그렇군요. 야스퍼스와 함께하는 시간 안으로 돌리기를 볼 텐데요. 자, 지금 저 빨간색 공을 얇게 쳐서 바깥으로 돌리기 또는 비껴치기 뭐 지금 어느 쪽도 여의치 않아요. 또 안으로도 옆으로 돌리기도 각도도 안 나오고 또 저 빨간색 공을 쳐서 안으로 돌리기 짧게도 또 키스의 위험이 있고 뭐 컨트롤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네. 자, 근데 지금 저 노란색 공을 쳐가지고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시도를 하면은 일단은 저 빨간색 공 자체가 굉장히 득점 확률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거죠. 네. 자, 관건은 보세요. 자, 저거를 칠 수 있는 두께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퍼스는 지금 아주 얇은 두께에서 예. 키스가 딱 나지 않을 만큼의 두께에서 지금 각도를 탁 만들어내는 저 정확한 타점과 스트로크. 네. 바로 저 부분이 이제 그 지금 이번 샷의 특징이죠. 네. 아주 뭐,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야스퍼스가 한 공이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건 뭐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이거를 바깥으로 돌리기 짧게 치질 않았어요. 비껴치기라든지 바깥으로 돌리기 짧게 치지 않았어요. 네. 분명히 지금 얇게 쳐가지고 짧게 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치지 않고 지금 안으로 돌리기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정확한 공을 구사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또 안으로 돌리기도 포인트가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게 되면은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컨트롤하기 쉬운데 얇은 두께에서 이 공이 나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키스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얇은 두께에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타점을 굉장히 예민하게 써야 되죠. 거기다 스트로크도 좀 그렇고. 예. 네. 한번 해볼까요? 할까요? 네.
들어갔네요. 정확하네요. 자, 일단은 뭐 시스템상에서 그 어디 3쿠션, 4쿠션 떨어질 위치를 결정해놓고 출발 위치를 여기를 결정해놓은 다음에 자, 계산을 하면은 다음 떨어질 위치는 찾는 건 어렵진 않죠. 다만 이제 컨트롤에서 거기를 향해서 보낸다는 자체가 조금 이제 부담이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이 공을 야스퍼 선수가 바깥으로 돌리기나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치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쳤다는 거. 참 여러 가지 의문을 낳게 하는 그런 유형의 공들이 그러면서도 다음 맞네요. 포지션을 또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뭐라 그럴까. 야스퍼스만의 당구 세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야스퍼스의 어떤 그 기본기가 정말 잘 됐다는 것을 네. 다시금 알 수 있나요? 네, 보면 볼수록 좀 뭔가 마법에 빠져드는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안으로 돌리기 레일에 붙어 있고 수구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길게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 역시 네. 어차피 저 예. 공을 두껍게 친다면은 누구든지 저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키스가 딱 나지 않을 만큼의 그 얇은 두께에서 저 스트로크로 각도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이제 횡단샷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샷은 뭐 많이들 하시는 샷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기본적인 그 복합 횡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네. 자, 하지만 많이 하면서도 그 실수가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인데, 자, 지금 포지션까지도 완벽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필요한 만큼 저 노란색 공이 일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네. 두께를 친다는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 두께에서 미세한 회전력 조절로 그 다음 각도를 꺾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포지션까지. 들어가죠? 네. 그렇죠. 지금 저 노란색 공을 두껍게 치거나 너무 얇게 쳐버리면은 뭐 지금 상황에 좀 더 얇은 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너무 두꺼워져 버리면은 그 다음 각도의 이제 변화를 잡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도 횡단샷이 되겠는데요. 1적구와 2적구. 더군다나 뒤에 있는 흰색 공은 레일에 좀 붙어 있는 형식이고요. 그렇죠. 지금 저 공이 만약에 거의 일직선에 서 있거나 그랬으면은 야스퍼스 선수가 아마 빈 쿠션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약간 억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빈 쿠션 확률이 떨어지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단샷으로 지금 득점 확률을 만들어냈죠. 자, 그거를 입사각 반사각만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가지고. 저럴 때 이제 첫 번째 쿠션에서, 그렇죠. 두 번째 쿠션 갈 때만 그 각도만 조심해서 잡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각도가 형성이 되죠. 네. 자, 보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드세랑 스페셜 함께 하면서 항상 매번, 비슷하게 나왔던 횡단샷이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 횡단샷을 볼 때는 최종 입사각을 어떻게 결정해서 만드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내려가는 자 자체는 그 뭐 누구나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출발 위치, 두 번째 출발 위치, 그래서 마지막 목적구를 향해서 가는 각도가 어떤 각도로 갔을 때 과연 득점 확률이 높은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렇군요. 자, 일단 야스퍼스 선수가 자, 첫 번째 입사각 자체를 치기 좋은 두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사각, 반사각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네. 자, 그 얘기는 첫 번째 입사각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 각이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억제를 시킨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리가 가까운 부분이지만 굴러가면서 생기는 구름 관성에서 밀리는 부분. 자, 공이 밀려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만 타점을 내려서 억제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쳐볼까요? 네.
아주 살짝 살짝 맞아요. 맞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많이 치는 모습도 봤고 저도 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더 세게 쳐서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대로 그냥 3쿠션으로만 그렇죠. 예. 네. 지금 문제 위에서 회전력을 많이 써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아래쪽에서 최대한 각도를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횡단샷에서는 그런 회전을 많이 쓰는 게 좋은지 회전을 적게 써서 네. 각도를 줄이는 게 좋은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목적구를 쳤을 때 과연 회전을 많이 주고 쳐서도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도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목적구와의 거리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각도가 어떻게 뒷각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그거에 네. 따라서 상당히 횡단샷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내공의 타점과 두께에 대한 조합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자, 뭐 지금 같은 경우 많이 시도도 하는 공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본인의 수구에 대한 그 조절 능력, 컨트롤 능력이 잘 알아야지만 입장 반사가 그 응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쿠션을 맞는 순간에 예. 타점을 내려서 그 각도를 줄이느냐, 반대 회전으로 상쇄를 시키느냐, 그 이제 차이를 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반대 회전을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많이 쓰게 되면은 두 번째 쿠션에서 작용이 또 되기 때문에 되신 대로 지금은 입사각 반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래 타점으로 각도를 이제 줄여내는 거죠. 네. 자, 이번에도 횡단샷이 되겠는데요. 자, 좋아요. 지금 뭐 자연스러운 진로를 잘 찾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유, 저렇게 정상적인 그 진로가 아니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저런 공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진로죠. 뭐 저렇게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각도만 조금만 익혀놓으면은, 뭐 지금 맞춰가지고 첫 번째 쿠션만 잘 보내놓는다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죠. 다만 이제 그렇군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회전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스피드로 치게 되면은 첫 번째 쿠션에서의 회전력 작용이 급격하게 이제 뭐 반작용한다거나 또 덜 작용한다거나 네. 또는 그 스피드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맞았을 때 그 반사되는 각도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만 조심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도 계속해서 횡단샷이 될 텐데요. 자, 지금 노란색 공으로 왜 대회전을 안 쳤을까요? 자, 조금 전과 비슷한 공이긴 한데요. 이게 더 확률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조건 이 공이 좀 확률이 있는 공이죠. 지금 또 뭐 이제 횡단 샷이면서도 지금 저거죠. 리버스 샷인데, 자, 뭐 저 공 3쿠션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각도를 보세요. 지금 3쿠션 맞은 다음에 들어가는 각도가 직접 맞든 쿠션을 맞든 어떻게든 뭐 득점의 그 범위가 공 한 3개 정도 범위는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야스퍼스로서는 김영우 선수 상대해서 결승전에서도 이런 공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저 공을 대회전 치게 되면은 아마 키스의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야스퍼스 선수가 가까운 길로 바꿔 선택한 거죠. 예. 사회철한 스페셜 마지막 선수 야스퍼스와 함께하는 시간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되돌려치기입니다. 자, 이 공도 참 이 스트로크의 차이에 따라서 공에 오는 각도가 달라지는 공인데 이 야스퍼스 선수가 아주 절묘하게 지금 맞춰냈어요. 자, 멋진 샷이 관중들의 감탄사까지 그냥 예. 네. 대단하죠. 김성관 선수와 대결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샷들을 유감없이 발휘해줬던 야스퍼스가요.
예. 야스퍼스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감각적으로 관중들한테 반응을 해주면 좀 더 인기 있는 선수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밋밋한 경향이 있어요. 예. 본인은 또 성격이 또 워낙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은 뭐 예. 밀어치기로 뭐 일명 그 왕호 씨보다 높은 황호 씨. 예. 근데 그 저공이 지금 단지 타점을 지금 반대 회전을 주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탑법을 짧고 스피드 있게 가느냐, 뭐 길게 쭉 뭐 나가느냐, 그런 차이에 따라서 공이 꺾여지는 두 번째 쿠션에서 내려오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만 탑법에 대한 훈련을 해놓으면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공이죠. 네, 생각보다 많이들 이 연습을 하시잖아요. 밀어치는 거, 끌어치고 밀어치는 거를 하는데 지금 같은 되돌리기도 이제 앞으로 그 샷에 대한 것만 좀 확실하면은 가능한 샷들이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시고 2적구 1적 빨간색 공 밑에 1적구와 레일 사이가 그렇게 공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거를 당시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애매한 부분이 저 키스가 나지 않으면서 칠 수 있는 두께가 딱 절반이 채 안 됐거든요. 네. 그 두께를 쳐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칠 수 있는 두께를 쳐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저 위치에서 예. 물론 강하게 쳤기 때문에 뭐 쿠션에서 이제 밀려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그 시간차 예. 때문에 좀 더 두껍게 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 두께 범위 내에서 각도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이었죠. 네, 그만큼 샷이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로크 스피드도 상당히 빨랐죠. 네. 자, 다음도 이제 되돌리치기가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짧은 각에서 되돌려치기와 비슷하긴 한데 샷이라던가 내려오는 거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공들이 생각보다 회전력을 좀 더 써야지만이 올 수 있는 공들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저런 되돌려치기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출발점을 일목적구 위치로 잡은 다음에 저기서 첫 번째 입사점 생각해서 회전력을 결정해 쳤는데 이 공을 두껍게 맞고 갈 때, 얇게 맞고 갈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저 두 번째 쿠션에서 회전력 작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네. 네, 그런 부분만 좀 감안을 하면은 이제 편하게 득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길이죠. 지금 같은 경우 그렇죠. 저희들이 이런 공들 야스퍼스가 물론 야스퍼스의 아주 최고의 샷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야스퍼스가 정말 제대로 치던 샷들 또 지금 같은 거를 이런 되돌려주기를 선정을 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아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진로 자체가 자연스러운 진로이면서 칠 수 있는 두께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회전력 양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샷이 되겠습니다. 되돌려치기. 참 멋진 샷인데, 보시죠. 레일에 거의 붙어 있어요. 자, 사실 이 공이 득점이 안 길어요. 됐지만 예.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가 저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되돌려치기로 우리가 흔히 이제 비껴치기를 하듯이 짱볼라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길로 지금 포쿠션까지 보고 쳤다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렇죠. 자, 야스퍼스의 공. 또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 샷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전 야스퍼스 선수한테 참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왜냐면 시청자분들한테 예. 아주 재밌는 진로를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만족을 합니다만 예. 참 대회전을 치지 않고 이거를 되돌려치기로 이쪽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득점이 안 됐지만 그래도 진로 자체를 보여줬다는데 의미를 줘야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구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빨간색 공 옆으로 돌려서
짧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이거까지 본다 그러면은 회전을 살려서 뭐 옆으로 돌리고 짧게 나올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렇죠. 이제 옆으로 돌릴 짧게는 레일에 이제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흰색 공을 일단 뿌려서 옆으로 좀 길게 떨어지게끔. 네, 근데 지금 레일에 가깝게 이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목적구에 대한 컨트롤 자체에 대한 확신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도 되돌려치기로 1쿠션, 2쿠션, 3쿠션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게끔. 이 부분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예. 최대한 회전력을 타서 변화를 약간만 만들면은 이 부분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여기서 3쿠션 이상을 확보를 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다 득점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한번 쳐볼까요? 네. 자, 네. 실전에서도 야스퍼스 선수도 지금 좀 부족하게 빠졌는데 예. 사실 저도 지금 조금 의문이 갔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일목적과 레일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으면은 레일을 쭉 타고 가게 만든 다음에 저기서 최대한 각도를 꺾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쪽 코너까지도 바로 올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공이 좀 약간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 변화를 만드는 자체가 키스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그 키스를 빼는 두께에서 저쪽 변화를 만든다는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었죠. 네. 자, 일단은 뭐 득점 확률을 높이는 진로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에 일단은 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두께 변화에 따라서 키스가 있는지 없는지, 길게 빠진지 안 빠진지,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공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뭐 충분히 이제 득점해도 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횡단샷도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공들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죠.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 있고, 또 야스퍼스만의 어떤 그 장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샷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야스퍼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되돌려치기도 저는 정말 이렇게 되돌려칠지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노란색 공이 사실 첫 번째 쿠션 맞고 자, 두 번째 쿠션을 약간 휘어가면서 단축을 먼저 맞았으면은 오히려 각도를 만들기가 좀 쉬웠을 텐데 사실 그 장축에서 이미 두 번을 맞다 보니까 저 각도가 이제 좀 안 나온 부분이 좀 있었죠. 네. 네. 아무튼 재밌는 길이었습니다. 4대처럼 마지막 데이트 야스퍼스와 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예. 뭐 잊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야스퍼스 선수가 왜 줄자인지 저한테 아주 뭐 뼛속의 깊이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도 치기 힘들었어요. 네. 그만큼 많은 샷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만큼 당구의, 그 동호인들의 발전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야스포스가 왜 강자인지 다시금 보여줬어요. 그렇죠. 야스퍼스 선수가 네. 이번에 또 대만에서 열린 월드게임에서 금메달을 또 따면서 그렇습니다. 4대 천왕 중에서 또 탑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4대 천왕들이 야스퍼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나머지 3대 천왕이 상당히 도전이 거셀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바짝 예. 긴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 이번 4대 천왕 특집을 네. 하면서 모든 분들이 참 고생했는데 참 저도 힘들었습니다만 너무나도 이게 좋은 결과물과 또 좋은 반응들 그렇죠.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이제 이 당구 팬 여러분들께서 이 당구가 정말 스포츠로서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합심한다면 당구가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또 믿습니다. 네. 저도 이 당구 중계를 하면서 더욱더 좋아졌고 여러 가지 매력들을 느끼게 됐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어제 그거 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누구 나왔더라. 그런 얘기 많이 네. 해주시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구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거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대 천왕 스페셜 오늘 야스포츠와의 데이트를 끝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드리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저희 중계 계속 할 거고요. 또 다른 스페셜한 프로그램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데스부터 야스포츠까지 4대 천왕 스페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